그걸 뭐라고 그러나? 하소연이라고 그러나? 한풀이나 그거 좀 할게요. 저는 늘 바보예요. 답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싸우지도 못하는 사람이 돼 있어. 네. 오늘 좀 한 좀 푸십시오. 네. 네, 최고의 고수들이 늘어놓는 수다, 최고수다 김갑수 인사드리겠습니다. IMF의 기억들 우리 다 갖고 있죠. 도산하고 노숙자가 늘어나고 IMF 자만 나와도 우리 가슴이 덜컥덜컥한데 최근에 IMF 발표 얘기 하나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Korea is, however, facing headwinds in the short and in medium term. 한국 경제 성장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굉장히 두려움을 안겨주는 그런 표현인데 정말로 빨간불이 켜져 있는가? 그 진상을 제대로 한번 짚어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최백은 교수 모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듣지 않았어요, 평생? 예, 그 연예인 중에 배우 중에 권혜여 씨. 권혜여 씨. 예.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한국 경제가 위기 상황입니까? 경제에서 위기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20년 전에 겪었던 IMF 위기 상황, 예를 들어서 국가 부도 사태 그런 의미 속에서 위기는 전혀 가능성이 제가 볼 때 낮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외환 보유액인데 외환 보유액이 4,050억 달러가 넘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요. 국가 경쟁력 지수라는 걸 가끔 이렇게 발표하고 그러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두 개 분야에서 우리가 1위를 했는데요. IT 분야 1위 한 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두 번째 하나 추가된 게 뭐냐면 거시경제 안정성이라는 지수라는 게 있어요. 예. 이게 일종의 외부에서 어떤 충격이 왔을 때 그거를 견딜 수 있는 얼마나 그러니까 방어할 수 있고 지탱할 수 있느냐 하는 그게 미국보다 우리가 더 높았습니다. 그럼 굉장히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외 투자가들이 볼 때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안정적인 나라예요. 돈 뜯길 염려가 없는 나라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요. 예. 그중에 IMF가 한국 경제가 역풍을 맞이할 수 있다. 이 한마디가 갑자기 굉장히 사람들에게 이제 놀랄 힘을 주고 한국 경제 진짜 위기를 IMF가 진단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역풍이 영어로 이제 헤드윈드를 이제 그러니까 역풍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한자로 쓰게 되면 반대 바람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역풍하게 되면은 우리 사회 속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좀 힘든 상황, 그렇죠? 더군다나 IMF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IMF 때문에 우리 트라우마가 있으니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IMF 위기하고 이렇게 연결시키기도 하고 그러는데 국내사도 이제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 친구한테 단장한테 네가 쓴 헤드윈드가 한국에서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다. 이제 이 친구는 그 자기가 어떤 의미에서 정의를 했냐면은 지금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수출액이 급감하고 있다 이거 수출이요. 많이 줄고 있죠. 그랬을 때 한국 경제 같은 경우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그러는데 그래서 한국 경제도 그래서 성장률이 둔화된다는 의미를 이제 그러니까는 쓴 거예요. 오늘 IMF에서 올해 이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대부분 선진 국가들은 한 0.2%포인트를 다 내렸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가 지난해 10월 달에는 올해 한 2.5% 성장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거기서 0.2%를 빼가지고 2.3%뿐이 올해 못할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우리는 지난해 10월 달에 2.6%를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오늘 발표한 것도 2.6%로 발표를 했어요. 선진 국가 중에서 제일 탑 중에 이제 한 국가인 겁니다. 성장률 전망이 OECD 상위 국가 중에 한국이 가장 높다라고 하면 또 보수 언론을 뭐라고 반응을 할까요? 정말 성장률 갖고 논쟁하는 거 타이어드. 지금 우리가 한 가지 지금 우리가 국민들이 좀 인지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요. 금융위기 전과 후에 세계 무역에 그 지각 변동이 생겼어요. 금융위기 전에는 연평균 거래액 기준으로요. 10% 이상씩 무역이 증가했었어요. 근데 금융위기 이후에 거의 10년 동안에는 연평균 한 2.6%쭉 떨어졌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미국이 무역 적자를 더 이상 그러니까 이제 용납하지 못하겠다 해가지고 수입을 줄였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미국이 수입을 줄이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중국이 과거에는 뭐냐면 부품이나 중간재 수입하다가 조립해가지고 수출을 하는 이런 식이었는데 근데 중국이 이제 그걸 다 자급화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무역의 총량이 줄었다. 총량이 줄어들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경제 성장률이 금융위기 전에 비해서 후에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요인들이 일시적인 요인이 아니라 하나의 구조적으로 변한 거라 이거죠. 그럼 그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타격을 볼 수밖에 없죠. 지금 말씀대로 들어보자면 아예
그걸 기대할 수 없는 국제 환경이군요. 그렇습니다. 수출 주도 성장이 더 이상 그러니까 불가능한 상황에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나라 경제를 우리가 표현할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은 이제 수출과 내수를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네. 선진 국가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내수 비중이 커요. 한 60에서 한 7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해 기준으로 한 48%뿐이 안 돼요. 가계 소득이 취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수를 강화하는 길은 가계 소득을 강화하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수를 늘리자. 내수를 늘리려면 뭐 자꾸 사 먹고 사서 써야 되는데 그 사서 소득을 주로 소비하는 계층들이 저소득층이니까 그렇죠.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줘야 된다. 맞습니다. 를 표현한 게 소득주도 성장이죠. 그렇죠. 예. 일자리 문제와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실제로 일자리가 감소했고 자영업이 다 죽고 있고 뭐 하는 얘기를 좀 정리를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지난해 3분기 일자리 이제 이게 증가 규모를 발표를 했어요. 각 30대 일자리가 줄어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인구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30대 인구가 100만 명일 때 일자리 개수하고 그때 만약 80만 개가 일자리라고 해보세요. 100만 명 중에서. 그러면 인구가 만약 80만 명이면은 80만 개가 나오기가 힘들잖아요. 네. 다 일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 70만 개 정도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 줄은 거 가지고 절대 숫자 가지고 이제 와르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인구 대비로 일자리를 보게 되면 늘었어요. 아, 이런. 우리가 자영업 중에서 가장 그러니까 영세한 분야가 도소매, 음식, 숙박업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에서 가장 타격을 본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1년 전에 비해서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증가했어요. 아니, 장사가 되니까 일자리를 늘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아무도 그걸 모르죠? 보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나쁜. 우리 지금 일자리가 뭐 충분치 않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조업 위기에서 비롯된 겁니다. 2월 달에 취업자가 20만 명 이상이 증가했었어요. 그랬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보도를 했냐면은 재정 투입해가지고 세금 걷어가지고 만든 노인 일자리 뭐 이렇게 그랬었어요. 60세 이상 인구가요. 1년에 31만 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민간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잡기 힘든 분들이에요. 근데 이걸로 만들어도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만들면은 그 사람도 굶어 죽어야 됩니까? 늙었다고? 그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개편한다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근로시간 단축도 단위 기간을 확대해서 뭐 어떻게 한다는데 최저임금 자체에 대한 좀 사회적 신뢰도 이런 것들이 조금 저하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의 결정의 객관성, 합리성을 좀 높이자 이런 논의를 하게 됐고요. 이게 이제 지금까지는 최저임금위원회 해서의 노사 간의 협상으로 결정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최저임금의 구간 설정위원회를 설정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이 그 하한선과 상한선이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이제 경제적인 조금 판단을 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결정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 문제는요? 주 52시간제는 우리나라의 뭐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안이긴 한데 전체적인 평균을 맞추게 하는 제도가 탄력근로제도고요. 그 탄력근로제도의 단위 기간을 현재 법상으로 최대 3개월이 되게 돼 있는데 그거를 6개월까지 좀 연장을 하면 집중근로가 필요한 업종들이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도 조금 더 그 현장에서 순조롭게 그거를 도입할 수 있는 연착륙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거의 낡아 빠진 격언이 하나 있는데 경제는 심리다예요. 근데 그 심리가 잘못 오작동될 때 얼마나 좋지 않은가를 최근 1, 2년 동안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중심을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일단 무시하세요. 같이 중심을 잡아줘야지만이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한 줄 평 마무리 얘기하겠습니다. 세상을 상식으로 보자.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eah.